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리입니다. 연일 이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는 이 재건축 단지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재건축 아파트에 쏠리고 있다는 내용들인데요. 최근 4년 새에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봐도 재건축 아파트가 6배나 더 높은 가격 상승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투자 수요들이 이 재건축 단지에 포커스가 맞춰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재건축 투자를 한다고 해서 성공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재건축 단지라는 게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가 소요가 되고 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시비는 극명하게 엇갈린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전문가의 명확한 시선으로 함께 분석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안전한 투자처 함께 모색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생생한 부동산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뉴스들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2-545-7988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한 점 모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할게요.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제 차례대로 오늘의 이슈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는 부동산 재테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출 규제 카드에도 이 투자자들은 여전히 아파트 시작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파트 투자 유형 분석과 함께 좀 더 안전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유동자금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고 그 안에서도 아파트 선호 형성은 계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쪽에서 분양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내놓긴 했지만 분양시장은 또 여전히 뜨겁잖아요. 아파트 투자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오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네. 이 금융상품들이 수익률이 신통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데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상징적이고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파트잖아요. 예.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불법 전매 제한하는 거를 단속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또 이제 대출금도 보증 규제에 들어갔는데 지난달에 이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한 830건이 됐다고 해요. 이게 통계 수치를 낸 이후 최대 수치라고 하는데 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들은 조금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부동산 시장이 투명해졌다라고 그렇죠. 이제 보면 되겠네요. 투명해져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아파트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가격이 오를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남 재건축 현장으로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입지가 노른자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금도 강남이 좋은데 또 개발 호재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죠. 네. 영동대로 지하 산업이라든지 삼성 부지의 현대차 부지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수서역 KTX까지 어쨌든 이 강남은 위주로 해서 계속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그 주변으로 해서 재건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개포주공 1단지가요. 추가 분담금이 조금 인하됐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조합원 물량을 살 것이냐 일반 분양을 살 것이냐 그 매수 타이밍을 되게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네. 두 개가 차이는 있습니다. 이 조합원 물량을 사실 때는 단점은 일단 한 번에 목돈을 내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일반 분양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는데 그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합원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저렴하죠. 일반 그 대신 좀 분양보다. 좋은 층을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그렇죠. 있지 좋은 않나요? 층을 선점할 수 있고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네. 물론 이 조합원 물량을 사시는 거랑 일반 분양 사시는 거랑 장단점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세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세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특히 조합원 이주권을 혹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네. 시세가 막 오르기 전이죠. 사업 시행 인가 바로 직후 혹은 또 이제 취득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났을 때 그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동탄이라든지 미사가 이제 새롭게 분양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청약한 게 있는데 청약 경쟁률이 한 8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많이 웃돈도 붙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호재가 많은 신도시 이런 지구라도요, 입주할 당시 물량을 좀 살펴보셨으면 해요. 공급이 너무 많다. 그럼 당연히 뭐 시세 조정이라는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뭐 동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갭 투자입니다. 이 갭 투자가 흔히 쉽게들 접근하실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자금이 좀 적게 적고요.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성행하는 곳이 아무래도 좀 강북권의 뭐 마포라든지 성북구 이런 데인데요. 워낙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투자 금액은 적습니다. 하지만 왜 전세가만 계속 높은지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좋으면은 매수를 하겠죠. 네. 근데 굳이 전세를 들어가는 이유, 그거는 꼭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아파트 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좀 중소형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심 역세권, 그렇게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전세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매가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선점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매매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거나 그렇거나 또 공급이 아주 많다. 이런 지역은 조금 피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싶습니다. 네, 아파트도 여전히 중소형이 인기를 끄고 있는 만큼 중소형 투자 그리고 도심 역세권 중심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요구 조건에 딱 충족된 아파트 발견하신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고 점검 받고 그때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매수에 나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궁금증 상담하기 전에 또 마련한 자리가 있거든요.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하반기 주목해야 할 소액 투자처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거고요. 7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래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으로도 많이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바로 전화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기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예. DMC 레미안 이 편한 세상이에요. 네. 투자보다는 거주 목적인데 네. 제가 매수하려고 해요. 네.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몇 평대 좀 거주하실 생각이세요? 30평대요. 30평대시고 알겠습니다. 우선 북가자동의 DMC 레미안 아파트를 보고 계십니다. 중소형 평형대는 잘 적합을 했는데 입지적으로 또 괜찮은지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투자 목적은 좀 배제하시고 네. 실거주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 하시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 이제 가재울 뉴타운 지역이잖아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재울 뉴타운이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분양이 좀 났던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그 상암 DMC가 완전히 조성이 되지도 않았고 네. 또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 오면서 미분양을 많이 떠안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마 분양가가 한 평당 1,500만 원으로 조금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었죠. 부동산도 이제 시장도 호황 시대가 왔고, 그리고 상암 DMC가 완벽히 입주를 끝냈고, 또 이제 경의중앙선도 바로 옆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아파트들 중소형 같은 경우는 처음 분양가보다 전세값이 추월한 곳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세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아무래도 뭐냐면은 실거주 목적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실수요가 들어오는 이유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주변에 그 상암 DMC가 조성이 잘 됐습니다. 뭐 MBC라든지 뭐 YTN 이런 방송국 직원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거죠.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출퇴근하려는 사람들, 직장에서 가깝게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늘고 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도 조금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게 DMC 레미안 이편항 3단지 같은 경우는요. 가장 좋은 걸 말씀드리면은 요 단지 앞에 있는 학교거든요. 요 가재울 중학교가 왜 좋냐? 이 지역 내에서 평가가 가장 좋은 중학교로 뽑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 여건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 DMC 레미안으로 지금 많이 오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군까지 받쳐주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에서 가깝죠.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네. 기존에 6호선에다가 공항철도 또 경의중앙선까지 요 역세권이다 보니까 뭐 마포라든지 여의도, 종로 이런 또 업무지구와도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몰리고 있고요.
또 어쨌든 요 주변으로 해서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 많이 공급이 돼요. 지금은 요 부분까지만 이제 다 조성이 됐는데 앞으로 요 위에 지역이라든지 뭐 모래내 시장 근처까지 다 조성이 되면 이 가재울 뉴타운 안에만 한 2만여 가까운 가구가 들어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제가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뿐만이 아니죠. 바로 위에 뭐 수색이라든지 또 여기 항동까지 해서 주변으로 신규 아파트가 계속 공급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많은 곳은 조금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실거주 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향후에 뭐 월드컵 대교도 개통이 될 거고요. 또 홍대라든지 연남동 상권하고도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상권 누리시기에도 편하실 것 같고요. 또 상암에서 계속 개발이 진행될 거거든요. 뭐 랜드마크 호텔까지도 뭐 큰 빌딩까지도 들어설 계획이니까 네. 그런 호재를 조금 더 받으실 수는 있고요. 어쨌든 실수요자들이 계속 몰리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도 조금 소폭 상승 여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셔서 실거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가격 조금 오르는 것이 조금만 더 기대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거주 목적으로는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주변에 신규 아파트 공급만 안 되면 투자 수요까지 너무나 좋겠지만 우선 신규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만 바라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확인해보고 돌아오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휴대폰 끝자리 565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천 가정지구의 시티 프라디움을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전망과 함께 루원시티 개발사 분석도 함께 부탁드려요. 라고 문의해 주셨네요. 예, 분양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분양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어떤지 좀 평가해 주시죠. 일단 이 지역은 뭐 분양을 받으셔서 네. 실제 거주하신다고 하면은 찬성을 드리고요. 투자 목적이라면요? 그렇죠. 만약에 투자만 목적으로 오신다면은 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도 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네. 드릴게요. 이 가정지구가요. 뭐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정이 어디부터 있는지 모르시는 분 계실 건데 청라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청라 국제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택지지구인데요. 여기가 뭐가 좋냐면은 이제 어쨌든 이 서인천 IC가 청라 때문에 이제 개통이 됐거든요. 네. 근데 바로 가정지구를 통해야지만 청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의 접근성은 청라보다는 요만큼 더 좋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제 7월 30일부터 운행을 합니다. 네. 근데 바로 옆으로 지하철역이 또 생기죠. 이거는 이제 뭐 루원시티 개발 때문에 생기는 역인데 어쨌든 이 역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프라디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또 교통 여건도 더 좋아진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 지하철 7호선도 이제 청라까지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 밑에 성남동까지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천 지하철 이용하셔서 성남역에서 갈아타시면은 서울까지도 지하철로 충분히 접근이 쉽다. 그래서 거주하시기 굉장히 편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루원시티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사업이 조금 더디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인천이 아무래도 이 해안가 중심으로 영종이나 뭐 송도, 청라, 국제도시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좀 세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다 보니까 좀 분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 속도라든지 성과도 약간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루원시티가 어쨌든 개발이 될 지역이고 네. 개발이 개발이 돼야 할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인천시에서도 이제 LH랑 손을 잡고 이 주변에서 터널을 뚫는다든지 계속 공사가 진척 중입니다. 그래서 요 루원시티가 제대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또 이제 인천이 지금 인천시청 부지를 놓고요. 현 시청 자리에다가 뭐 새로 짓느냐 아니면 요 루원시티로 이주하느냐 요 갑론을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현 자리를 지켜야 된다. 또 루원시티로 이주해야 된다. 지금 의견이 좀 상충되고 있어서 네. 이것도 계속 조금 시간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좀 의견이 많은 건 루원시티로 이주하자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울과 접근성도 좋고 좀 인천의 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거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프리디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는 뭐 앞에 바로 초등학교 있고요. 교통의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이 청라지구의 이 상권이라든지 호수공원 이것도 되게 이용하기가 쉬우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청라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데 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어느 정도 맞춰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보셔야 돼요.
인천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인천이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 옆으로 보면은 이제 부천 지역도 있고 뭐 중동 신도시, 상동 신도시 있었는데 그 지역도 지금 가격이 일정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연차도 한 15년에서 20년 오래되다 보니까 더 이상 오를 여력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천에 있는 사람들이 뭐 좀 새 아파트를 찾아서 이주를 한다면은 요 가정이라든지 청라로 좀 이주를 할 거거든요. 그럼 아마 소폭 상승은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여기를 분양받아 투자하겠다.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실거주라면 적극 찬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왜 실거주 쪽으로 무게추를 두셨나 보니까 인천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가격이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다소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분양을 받아보시고 투자 목적이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전화로 문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바로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이번에 장이동에서, 장이 뉴타운에서 네. 1구역, 5구역에서 삼성 레미안을 분양을 하는데요. 예. 그거를 실구적, 거주 목적으로 지금 분양을 받아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볼까라고 생각 네. 중이신 거라고요? 몇 평대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궁금해서 24평으로 할 게 나을지, 한 32평 정도로 하는 게 나을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신데 24평이 좋은지 34평이 좋은지 평형대에서 고민이 있으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앞으로 예. 좀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앞으로 좀 그 전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장이레미안이 7월에 아마 분양 예정이죠. 네네.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거고 일단 실거주 측면이 좀 강한 거고요. 네네. 가족 구성원 수는 혹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어머님이랑 애기 한 명 있어요. 어머니하고 아기도 있고요. 네네. 그럼 교육도 생각하셔야겠네요. 네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 받으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지도를 네네.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장인뉴타운이 여기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인뉴타운이 좋은 게 뭐냐면은 녹지공간이 되게 풍부합니다. 이 북서울 꿈에서부터 품고 있고 또 앞으로 우이천도 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녹지공간 면에서는 이 강북권 뉴타운 중에서는 가장 녹지공간이 풍부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건 있어요. 속도가 좀은 생각만큼은 빠르진 않았거든요. 이 장인 뉴타운이 이제 옆에 이제 기름 뉴타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기름 뉴타운, 미안 뉴타운은 굉장히 조성이 잘 됐어요. 기반 시설도 잘 갖춰지고 뭐 교육력보다는 이런 게 우수해서 네. 아마 지금 서울 동부권의 아파트 이 시세를 흐름을 이렇게 하는 거는 대장 아파트는 이 기름 뉴타운에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장인 뉴타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진행된 게 여기 2구역이죠. 2구역의 코오롱 하늘채가 작년에 아마 분양을 했을 거예요. 분양을 했는데 뭐 그렇게 막 인기가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분양가도 한 1,450에서 한 1,550 선으로 분양을 했는데 네. 여기는 단지가 하나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없어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이제 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보신 거는 1구역 여기잖아요. 여기랑 여기 옆에 5구역. 그리고 아마 지금 3구역도 레미안에서 지금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 중인 것 같은데 일단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1구역 같은 경우는 역에서 가깝죠. 석계역 이용하실 수 있고 또 돌고지역 이용하실 수 있는 여기서 가깝고. 근데 이제 5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역에서 멀지만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또 숲세권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장단점은 조금 가려지는데요. 네. 여기 이제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먼 미래의 일이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1구역을 보시는 건가요? 5구역을 보시는 건가요? 세대수가 조금 1구역보다는 5구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5구역이 조금 많고, 예. 그래서 네. 5구역을 보시는 거예요? 1구역을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아직은 확정은 안 아직 되셨고요. 결정은 못했어요. 같이 분양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같이 아마 분양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또 1구역은 장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일단 우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 흐르니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요 초등학교가 또 사립초등학교. 아기 있는, 자녀 있는 분들한테는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 여건까지도 뭐 앞에 보시면 광운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교육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인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좀 다 같이 개발이 잘 됐으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사업 뭐 시행 인가 받은 데가 뭐 4구역, 6구역 이렇게 받아 있는데 4구역은 지금 사업비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또 6구역 같은 경우는 이 월계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또 이해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체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구역이 좀 가장 넓고 좋아 보이는데
좀 속도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또 이쪽 12구역이나 13구역은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되면은 다세대주택, 신규 다세대주택들이 계속 공급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인 뉴타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손해를 봤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해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매매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마 브랜드 가치도 분명히 받을 거고요. 지금 혹시 그 분양가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네, 대충 봤는데 네. 1,600 정도 된다고 얘기가 예.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뭐 조합원 분양가 따져봤을 때 한 1,600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차후에 여기 뭐 4구역이라든지 6구역도 진행이 되면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분양가가.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레미안을 지금 분양 받아 놓으셨으면은 네. 그 4구역, 6구역이 또 새롭게 진행되고 분양 받을 때 하면은 조금 더 가격이 오를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실거주 하시긴 좋으니까 분양 꼭 받으셔서 분양 성공하시면은 뭐 여기 거주하시면서 그런 상승의 여력까지도 조금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죠? 네네. 네, 분양 받으셔서 실거주하셔서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구역과 5구역 중에 고민이신 것 같은데 각기 다른 장점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하시는 장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구역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휴대폰 끝자리 2994번님께서 보내주셨나요? 안양시에 있는 인덕원 마을 삼성 아파트와 바로 옆에 의왕시 포일 숲동 마을 휴먼시 아파트 중에 실거주와 투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아파트는 뭘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살면서 가격 상승까지 이루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 아파트가 많지 않다고들 합니다. 이 두 아파트 보시는 중에 있는데 과연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아파트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거주와 투자 네. 가치를 두 가지 잡기는 이제 조금 힘든 시장이 됐고요. 네.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중심으로 몰리는 아파트 시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게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인덕원 이 역 주변으로 해서는 요즘에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서 아파트 가격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를 살펴보면요. 위로 보시면은 이제 과천들이 재건축이 진행하잖아요. 네. 이 이주 수요들이 고스란히 갈 때가 그렇죠. 바로 이 4호선 주변으로 해서 뭐 인덕원이라든지 요 평촌역 주변으로 해서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매매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보시면 평촌 스마트 스퀘어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또 업무 인구까지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 인덕원 이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보셨는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죠. 삼성 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죠. 역에서 가깝습니다. 그렇죠. 여기 내리자마자 뭐 바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오는 그 주요 인구들이 뭐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지하철역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역이 이 지하철 호재를 받아서 굉장히 많은 전세 수요가 몰리고 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 된 아파트거든요. 연식이 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차에 대한 좀 단점은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매매가는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숲속 휴먼시아 같은 경우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안양이 아니라 의왕시입니다. 의왕시. 네.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숲세권은 굉장히 강조가 됐잖아요. 근데 역에서 조금 멀고 의왕시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하나 집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해주시면은 네. 저라면은 당연히 여기서 가까운 삼성 아파트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거주 투자 잡기 시에는 이 아파트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콕 집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세미나에서 이야기 풀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 도와드릴게요. 오늘 출연하신 이용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소액 투자처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거고요. 7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451-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발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이용규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했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지금부터 풀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91번 열어놓고 활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걸어주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형근 이사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매물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 이사님은 오늘 어떤 매물 정보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에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할 곳을 네. 찾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소액으로 투자할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중심지인 뭐 용산구라든가 강남구 여러 지역 중에 핵심 지역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 1,000만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특히나 용산 지역에서 호재를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고 역과 거리도 1, 2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심리가 높고요. 하지만 본 매물은 매물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른 발권이 필요하다는 점이 소요가 되는 그런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한 게 역 가깝고 바로 경의숲길이 또 조성돼 있으면서 용산권 전면 2구역, 3구역과 그리고 캠프킴비지, 민족공원까지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주택, 주거 중심지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심이 높은 곳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산 내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잠시 후에 어떤 매물인지 함께 만나보시겠고요. 김원준 팀장의 매물 정보도 함께 받아보도록 하죠. 어떤 매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총 두 가지 매물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마포구 매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마포구 신수동입니다. 자, 지난 2년 동안의 합정동의 그 집값 상승과 임대료 상승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자, 그만큼 주변, 그러니까 마포권에서는 서구와 동부권 그쪽에 다양한 개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곳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분명히 있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마포구 신수동이 마포구 내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홍대와 서강대에 있는 학생들의 수요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만큼 높은 차익과 함께 안전성 갖춘 마포구 신수동 매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 아마 방송에서는 처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동대문구 이문동 지역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었는데, 자, 이렇게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 이 역의 인근에 있는 지역 아마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민자역사 개발과 함께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와 이제 경전철, 그리고 노후된 시장 일대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정말 확 바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마 눈여겨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변모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매물 앞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가볼 지역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7월 말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3,500만 원이고 실투자 금액 2,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마포구 내에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매물은 신수동 매물입니다. 이곳의 입지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역시 이제 여기서 상당히 가까운 곳이 되겠는데요. 네. 6호선 광흥창역입니다. 괄호쳐 있고 서강역이라고 써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자, 그만큼 서강대에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강변북로, 내분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다양한 도로들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서강대교와 마포대교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여의도 금융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나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업무 시설까지도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도 연예계 종사자들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요. 자, 교통 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위쪽에 서강대학교가 있겠고요. 홍익대학교까지도 걸어서 15분에서 20분 내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홍대와 서강대에 있는 학생들의 수요층, 또 위쪽으로는 신촌까지도 충분히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만큼 이대에 있는 그런 수요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 주변에 다양한 아파트들 많이 현재 들어서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안정적인 생활 여건이 형성되어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깡통 전세라든가 그런 매물에 대한 걱정, 수요에 대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적인 설명부터 들어봤고요. 서강대 인근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곳의 개발 호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합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과 소비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동북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포역과 공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현재 많이 들어서 있는 글로벌 국제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옆에 용산이 커가면서 이 지역 역시 같이 커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큰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층, 그러니까 셀러리맨들과 실수요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합정동 같은 경우에도 관광 소비, 그러니까 꾸준하게 유동 인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이런 업무 생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이 마포구 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만큼 인프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또 이곳 같은 경우 한강변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한강변 개발 계획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또 요즘에 화력발전소 많이 없애가는 추세죠. 자, 이곳 역시 당연리발전소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다양한 자연 환경까지 갖출 수 있는 곳으로 변모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곳 공원 예정지까지 매물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들 직접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공 팽창에 따른 개발 호재들이 많다라는 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후에는 녹지 공간까지 또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준공이 완료면 어느덧 이제 마무리 공사 단장이 한창일 것 같은데 어떤 건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7월 말에 이제 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은 모노톤으로 해서 상당히 이쁘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총 7세대밖에 들어서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만큼 주차 공간 다른 매물들보다 더 여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마 다들 차 많이 갖고 다니실 겁니다. 그만큼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 2개의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실거주하실 신혼부부들이나 맞벌이 부부들께 보다 더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실거주자가 유용하길 매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서 차익과 안전성까지 잡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평수가 상당히 좀 넓게 나와 있고요. 매매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네. 전세 활용하실 경우 실제 투자 금액 2,500에서 3천 안쪽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고요. 실제 실거주를 생각을 하신다고 하셔도 현재 대출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출 받으셔서 실거주 가능하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본 매물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역에서 실제로 가까운지 직접 네.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먼저겠고요. 일단 최근에 깡통 전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겠지만 꾸준하게 수요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갭 투자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지역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내에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지역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두 번째로 가볼 지역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압력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내년 2월쯤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5층 건물의 5층에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1억 9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1,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실투자금이 적어서 여기에서 멀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또 초역세권 매물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입지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이곳의 기회는 얼마 없다는 점을 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역과 가까운 점이 가장 큰 포인트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6호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맞물리는 더블역세권이기 때문에 네. 사통팔달로 이동이 아주 편리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 가시면 1호선과 그리고 4호선까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교통이
아주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완벽히 우수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좌측변에 보시면 용문 재래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고 임대가가 제일 높은 지역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만 내려오시면요.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또 마포구나 이런 걸 쉽게 이용이 가능하시고 또 하단부의 올림픽대로도 금방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북 어디나 빠른 속도 30분 내에 전개할 수 있는 빠른 교통망이 중심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개장된 용산 민족공원과도 도보로 따졌을 때 별로 안 되고요. 한정거장 차이기 때문에 그 점도 자연 친화적인 요소도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더블 역세권에다가 역에서 불과 2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 매물 들고 나오셨고 용산입니다. 용산하면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지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은 어떤 포인트들이 또 있는지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용산은 개발 호재 백화점이죠. 그중에서도 네. 본 매물에 가장 큰 특징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캠프킹 부지입니다. 민족공원이라는 건데 네. 민족공원은 여의도 면적입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고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민족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공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네. 따라서 우리나라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방객뿐만 아닌 외국인 관광객까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예상이고 연간 방문객 수 1억 명 이상을 내다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인원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장소를 유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캠프킹 부지가 됩니다. 이곳이 상업개발로 진행이 되면 5개 동 빌딩이 지어질 예정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본 매물과에는 도보로 따졌을 때 약 8분에서 10분 정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큰 수혜지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제적 유발 가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은 용산역 전면 2구역, 3구역이 이미 최고급 주상복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이파크몰도 면세점이 들어왔죠. 그리고 후면에도 1,800실 규모의 호텔 반쯤 지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다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한강로 일대도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6+4억이라던가 아모레퍼시픽 4억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한강로 일대는 대기업들이 서서히 입주가 시작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큰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도 도심 재생사업과 발맞춰서 서부이천과 동부이천동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국제업무지구도 현재는 개발 소식이 없지만 민족공원이 개발이 되면서 그 후에 또 맞물려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점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호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효창공원역을 중심으로 4구역과 5구역이 이미 아파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 아파트가 생기면 일단은 임대가, 매매가 자체가 빠른 폭으로 증가를 가파르게 할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 매물지도 차후에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높은 프리미엄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역과 도보 2분밖에 안 되는 매물 잡기란 정말 힘들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민족공원을 강조해 주셨는데 2018년도쯤에 개방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인근의 캠프킹 비지가 또 이 상업시설로 조성이 되면 불과 매물에서 8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서 직접적인 또 수혜가 기대가 되는 개발 포인트라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준공까지는 꽤나 좀 시간이 걸리네요. 어떻게 된 건지 좀 건물적인 부분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선분양 매물이고요. 매물이 워낙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터파기가 들어가기 전에도 분양이 다 끝나버리는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만큼 매물이 귀합니다. 본 매물도 귀한 매물이고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공사 예정 중이고요. 그리고 본 매물에 여러 가지 세대수가 10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호수가 많지가 않고 특히나 본 매물 투룸 구조이면서 거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10평 정도의 사이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전세가도 높이 받을 수가 있고 매매가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또 강조드리고 싶고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까지 완벽히 갖추고 빌트인 냉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옵션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인덕션까지 들어가니까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그런 사이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풀옵션 투룸으로 구성이 되고 13대 분양이 진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죠. 본 매물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매물 주변에 보시면은 매물 투룸, 정상적인 투룸 같은 경우에 12평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3억 500에서 3억 4천까지 다양하게 네.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거기에 대비했을 때 가격 경쟁력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가는요, 2억 500입니다. 2억 500밖에 안 되고 거기에 전세가 예상되는 수준이 1억 9천에서 좀 낮게 보재도 1억 8천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1,000만 원대입니다. 1,500 정도의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월세 같은 경우에도 3천 보증금에
때문에 낮지 않죠. 월 7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져도 약 7%를 넘는 그런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어나갈 때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효창원 역세권입니다. 이미 또 경의중앙선까지 깔렸기 때문에 이곳 앞에 있는 경의숲길 앞에 상권 리모델링까지 되면서 이곳의 지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현장 가보시면 느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도 분양 가격과 여러분들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용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해 보시면 불과 1,500만 원 실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용산은 많은 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선분양 매물이라서 다소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점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저도 저의 커리어를 걸고 이 모든 매물들 추천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이미 제가 기존부터 알고 있던 건설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건 많이 없으신데요. 주변의 용산 지역 전문가와 별도로 여러분들 현지를 먼저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찾아보시면은 매물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점, 매물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매물 퀄리티가 낮으면 좋은 매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도 다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분양 매물이긴 하지만 퀄리티가 보장이 되게 건물이 지어진다라는 점 장담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전문가와 함께 방문해 보시죠. 이렇게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매물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역시나 내년 2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활용하면 실제 투자금 2천만 원에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예, 이번에 가볼 지역은 동대문구 제기동입니다. 제기동 매물은 처음 소개해드리지 않나 싶은데요. 이곳의 입지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이 매물의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역에서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에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호선도 주변에 지나갑니다. 2호선 용두역, 그러니까 동대문구청역까지도 걸어서 8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이 지역의 가장 큰 포인트, 주변에 수많은 시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규모의 정말 넓은 시장들과 수많은 상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런 만큼 정말 많은 돈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돈이 흐르는 지역, 향후 개발 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수준에서 높은 월세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 주변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나 동대문구청 다양한 또 공원들까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고려대를 비롯해서 바로 옆쪽에 또 서울시립대까지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요. 자, 이곳에서 지금 이쪽을 투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현재는 전세를 놓으셨다가 추후에 월세로 전환을 하실 분들이나 아니시면은 지금 자녀분, 그러니까 고등학생 자녀분이 있는 분들, 현재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자녀분이 고려대나 서울시립대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하시면 이 지역에 실거주도 가능합니다. 예. 자, 그만큼 이 지역 향후 높은 차익이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의 4년 동안의 등록금 마련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안심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향후 개발 가치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등록금이 비싼데 등록금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저도 솔깃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죠. 네, 서울 2030 플랜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지역 청량리역 인근 주변으로 해서 이 지역 역시 서울 2030 플랜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3도심 7광역 중 바로 이곳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만큼 향후 미래 가치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청량리역 인근으로 해서 현재 롯데그룹이 장악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민자 역사 개발을 통해서 보다 더 크게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인터넷에서 신문 검색을 해보셔도 알 것 같습니다. 자, 청량리에 있던 홍등가가 바로 또 롯데그룹에서 대규모 개발을 또
할 예정이라는 또 뉴스가 들어오는 만큼 향후 이 지역은 정말 대규모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GTX, 광역급행철도 역시 B노선과 C노선 두 개 모두가 들어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경전철까지 들어오겠지만 경전철은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자, GTX가 두 개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GTX가 환승이 가능한 지역, 바로 서울역과 삼성역, 그리고 바로 이 청량리역 뿐입니다. 자, 그만큼 이 지역에 있어서는 보다 더 큰 개발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적인 호재에 직접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이외에 청량리 청가물시장 역시 캠프킴 기지와 비견해도 될 만할 정도로 총 4개 동 60층 높이 빌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주상복합 업무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는 용산만큼 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교통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것 오늘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도 많이 밀집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화 사업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보다 좀 공간이 쾌적하게 변모할 수 있는 걸 기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역시나 이번 매물도 선분양 매물인 것 같습니다. 건물 소개 좀 자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에서 잠깐 상인들의 수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지역은 월세를 충분히 놓으셔도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투룸 구조에 상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월세 시장에 딱 알맞는 수요로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보안 시설 잘 갖추어져 있어서 언제 출퇴근을 하시더라도 안심하시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바로 앞쪽에 6차선 큰 도로가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개방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집 바로 앞에는 8m 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과 공간감 역시 뛰어나고 주차 공간 역시 굉장히 넓다라는 점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옆에 도로가 확보가 돼 있어서 다세대 주택임에도 개방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역에 시장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 만큼 현금 유동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가격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현재 매매가 2억 2천만 원입니다. 평수가 약 12평 정도 되는데 2억 2천이면 굉장히 저렴하다게 느껴지실 것 같고요. 이곳 전세가 약 2억 정도에 맞춰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2천 정도의 소액 투자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상인들의 월세 수요 현재 3천에 70 정도가 맞춰지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만큼 안심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차익이 예상이 된다라는 지역의 매물 선점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앞서서 등록금도 벌 수 있을 만한 차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전세로 두고 계시다가 나중에 월세 전환해도 좋다라는 이런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끝으로 유의 사항까지 좀 점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지난 2달 동안 아마 그 다양한 개발업자들을 만나보면서 현재 돈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를 정말 유심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고요. 자, 동대문구 제기동뿐만 아니라 용두동이나 전농동 등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향후 이 다양한 지역들 보다 더 미래 가치 밝기 때문에 이 다양한 지역들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 지역의 미래가 어떠실지 예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매물은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려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더 높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연치 않게 두 분 다 선분양 매물을 들고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선분양이라고 해도 약간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어떤 점에 좀 끝으로 유의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도면도 잘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현재 땅 계약이 어떻게 끝났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사가 될지, 어떤 자재가 사용되는지 그것까지 꼭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면도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되고 직접 발품을 팔아서 내 건물이 들어설 위치, 입지 선정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거를 저희 부동산 가이드 전문가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매물은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매물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 아파트 투자에 너무 국한돼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투자 자금이 소액이라면 이렇게 다세대 주택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봐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입지, 개발 호재들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끝낸 매물 정보들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만회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송이 끝난 후더라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서울전화 02-2077-6391번 끝까지 열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해 주시죠. 두 전문가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궁금한 부동산 소식 저희와 함께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춘 팀장 두 분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